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의 아마존 또는 동남아의 텐센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준의 집이 가장 좋아하는 성장주 중 하나인 C 리미티드, 티커는 SE인데요. 이 C 리미티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C 리미티드의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였는데요. 왜 빠졌는지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EBITDA가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미흡한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빠진 날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날 C를 비중을 늘렸고요. 제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와 그리고 공부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과 공유하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현재 저는 C 리미티드에 크게 투자하고 있고 미주내지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임을 먼저 사전에 밝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South East Asia에서 따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말하는데요. 이 South East Asia의 약자를 따와서 만든 이름입니다. 창업자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C 리미티드를 동남아를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까지 다릅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는데요. 보시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Connecting the Dot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dots가 각 동남아시아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다로운 시장에서 10년 이상 기반을 닦아놓은 C는 정말 대단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디지털 미디어, 즉 게임 부분에 가레나가 있고 이커머스 부분에 쇼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부분에 C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흡사 이 텐센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혹은 알리바바가 떠오르기도 하죠.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합쳐놓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리미티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텐센트다, 동남아시아의 알리바바다,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텐센트 플러스 알리바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각 부문별로 보면 먼저 가레나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게임 부문인데 가레나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게임 퍼블리셔입니다. 주 타겟 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의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 모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등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개발사의 게임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확보해서 배급, 즉 퍼블리싱 하는 것이 메인 비즈니스이지만 2017년 자체 개발 게임인 프리파이어를 출시하면서 개발사, 그러니까 디벨로퍼 영역까지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2년 연속 글로벌 다운로드 수 1위 게임으로 등극했고요.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부분이 크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C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 개발 게임인 가레나 프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미국에서 이 모바일 배틀로얄 슈터 게임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아주 잘 알려진 이 콜 오브 듀티나 배틀그라운드보다도 월등히 앞선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 가레나 프리파이어의 다운로드 수와 이제 매출을 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죠.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사실 이 게임을 잘 모르지만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커머스 부분입니다.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출시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브라질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 시장에도 진출했고 2015년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GMB 그리고 주문량 기준 동남아시아 1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카테고리 앱이고요. 93% 이상의 주문이 모바일 앱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익은 유료 광고 서비스, 거래 수수료, 그리고 부가 서비스 등에서 발생합니다. 자, 2022년 5월 전 세계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인데요.
보시면 쇼피가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자 수를 기록한 이커머스 웹사이트인데 쇼피가 압도적입니다. 2등이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 라자다고요. 3등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토코피디아인데 보시면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쇼피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iOS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별 다운로드 수인데요. 보시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쇼피가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만 라자다에 밀려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쇼피가 가지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C머니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2014년에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디지털 결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지갑인 쇼피페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과 베트남에는 에어페이가 대표 서비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 신용 서비스가 쇼피페이 레이터라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핀테크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제3자 가맹점이 전자지갑 이용 수수료 그리고 신용 서비스 관련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가레나를 통한 인게임 아이템 구매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디지털 지갑이고요. 2019년 C머니의 결제 처리 시스템을 쇼피와 가레나와 결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C의 지분을 22.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 있고요. 그만큼 텐센트가 크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1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7%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11.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활성 유저와 결제 유저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자체 개발 게임인 프리파이어의 지속적인 성공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9.8%가 증가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유료 광고 서비스, 거래 수수료, 부가 서비스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사용자 수가 약 6억 5천만 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2021년 1분기 유료 사용자 수는 약 8천만 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료 결제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총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고 총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3%가 증가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산업 중 하나이죠. 총 주문 건수와 총 거래 금액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분기 총 결제 금액이 3.4빌리언 달러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0%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유료 사용자 수는 2,610만 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645.4밀리언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212%가 증가한 거고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22.1밀리언 달러인데요. YOY 마이너스 50.3%가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식 기반 보상이 크다고 해서 이거를 제외한 순손실을 또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320밀리언으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고요. 아직까지는 수익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75빌리언 달러이고요. 유동부채는 5.08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C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채를 전부 다 상환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과 총 부채를 비교하는 유동 비율을 봤을 때는 약 1.78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C의 현재 유동성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18밀리언 달러로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4밀리언 달러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41밀리언 달러이고요.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양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투자활동에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으로 투자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점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시에 갖고 있는 그 주요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 드릴 텐데, 가장 큰 거는 일단 동남아 시장입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약 1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거주하면서 이 동남아 시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느꼈고, 이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C는 정말 이러한 저의 투자 아이디어와 잘 맞는 기업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단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이 자료는 구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경제는 2019년 100빌리언에서 2025년 300빌리언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은 더욱더 촉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이 경제 성장률이 추월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넷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반에는 인터넷 접근성이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요인입니다. 보시면 2019년에 360밀리언의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을 갖고 있었지만 2020년에 그 수치가 400밀리언으로 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100밀리언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단 1년 만에 40밀리언이 증가했으니까, 뭐 코로나가 촉진한 것도 있겠지만 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터넷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서 전체 인구의 70%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10명 중 9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소 하나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활동에 더 열려있게 된 거죠.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미디어나 온라인 여행, 그 다음에 뭐 운송이나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이커머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인터넷 경제의 규모가 2020년 105빌리언을 넘고 2025년에는 309빌리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섹터가 정말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커머스나 음식 배달, 온라인 미디어, 뭐 온라인 미디어에는 스트리밍이나 뭐 게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보험, 투자, 결제, 지급, 이러한 산업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자료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봤던 이러한 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재개되고 다시 정상화되면은 이러한 산업들의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팬데믹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성장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률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완전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주요 국가별 이 이커머스,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의 트래픽을 보면요, 이 오렌지로 표시된 게 쇼피거든요. 이 쇼피의 트래픽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금 쇼피의 트래픽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주요 국가에서 쇼피의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동남아 시장에서 이 인터넷 경제와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건데, 그러한 폭발적인 시장에서 이 쇼피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는 정말 크기 때문에 앞으로 쇼피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길어져 갖고요. 여기서 1부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